안녕하세요. 김정호의 생명과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6월 모의고사 잘 풀어보셨나요? 이거를 나중에 보는 학생은 6월 모의고사 잘 풀어보셨나요? 네, 이 모의고사는 조금 난이도가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은 중간 난이도, 평행 난이도의 모의고사가 아니었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낯선 문제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에서 많이 보여졌던 그런 유형의 문제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조금 어떤 사람에게는 쉬웠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웠던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낯선 거에 적응력이 내가 좀 있다, 낯선 거가 나와도 나는 쫄지 않고 잘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평이했던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낯선 문제 앞에서 많이 힘들어한다, 그런 분들에게는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3년, 즉 시행연도는 2022년이죠. 2022년 6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봐보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은 공충 X에 대한 자료이다. 자, 가나 다 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바로 봐보겠습니다. 쉬우니까 바로 봐볼게요. 가에서 유전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된다. 유전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는 생명의 특성 중에 유전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유전인지 봐보겠습니다.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동그라미, 니은. 다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물질 대사는 봐볼까요? 다 ATP를 분해한대요. ATP를 분해하는 거는 물질 대사에서 이화작용에 해당되잖아요. 이화작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질 대사 일어난다. 맞는 거고요. 디귿. 라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이다. 자극에 대한 반응인지 볼게요. 자, 어떤 거에 자극에 대한 자극이 있으면 반응을 한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은 너무 쉬웠죠? 바로 2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사람의 세포 호흡을 통해 세포 호흡을 한대요. 세포 호흡은 물질 대사 이화이죠? 그 다음에 세포 호흡을 할 때 세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니까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포도당이니까 노폐물에서 질소 노폐물, 암모니아가 나오지 않겠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계속 봐볼게요. 이렇게 과정을 나타내었다. A와 B는 물과 산소래요.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ADP와 ATP래요. 이렇게 A, B, 기억, 니은으로 무언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풀기 전에 기억과 니은이 뭔지 판단하고 가야 돼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조건에 표시를 해둬야 돼요. 자, 봐볼게요. 포도당과 A가 합쳐져서 세포호흡이 된다. 산소가 합쳐지겠죠? 그죠? 그러면 A는 산소다. 그 다음에 최종 산물로 포도당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죠. B는 물이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포호흡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잖아요. 즉 동화작용에서 흡열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서 니은으로 가는 거는 동화작용이겠다. 동화작용은 ADP에서 ATP로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ADP, 니은이 ATP다. 그리고 ATP가 ADP로 되면서 생명활동의 에너지로 쓰인다 라는 것도 우리가 내용으로 충분히 확인했던 겁니다. 그러면 바로 넘어갈게요. 세포호흡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세포호흡에서 이화작용 맞죠?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 자, 물질 대사는 이화와 동화가 있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들은 학생은 이화와 동화의 대표적인 예를 외우고 있을 거예요. 이화의 대표적인 예는 뭐였죠? 이화의 대표적인 예는 세포 호흡이었어요. 동화의 대표적인 예는 뭐였을까요?
ADP가 ATP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걸 공부했으니까 충분히 풀 수 있었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동그라미. 니은번 봐볼게요. 호흡계를 통해서 비, 즉 물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맞는 거죠. 수증기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잖아요. 근수축 과정에서 니은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이 된다.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된다 라고 하잖아요. 에너지는 다 ATP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생명 활동을 하거나 그럴 때 쓰인 에너지는 다 ATP에서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죠? 3번을 봐보겠습니다. 2번은 너무 쉬웠어요. 3번 봐볼게요. 표는 사람의 질병의 특징을 나타냈다. 자, 키워드가 질병입니다. 여러분, 질병 두 가지로 구분했죠. 질병은 감염성 질병이 있고 비감염성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면 질병의 특징을 나타내었다니까 감염성과 비감염성 질병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 얘가 가나다가 아니 여기 있는 질병이 비감염인지 감염인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무좀과 독감은 감염이죠. 거기에 무좀은 곰팡이 병원체입니다. 독감은요 바이러스였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요 비감염성이죠. 그 다음에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기출문제도 많이 나왔고 선생님과 같이 공부한 학생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조했거든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돌연변이죠. 돌연변인데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돌연변이를 배울 때 돌연변이는 두 가지 있다 있었어요. 유전자 돌연변이, 그 다음에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었죠. 유전자 돌연변이로 나타나는 병 4개를 외웠습니다. 어떤 거였죠? 첫 번째 남모양 적혈구, 두 번째는 백색증, 세 번째는 페닐케토뇌증, 네 번째는 헌팅턴 무도병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염색체 돌연변이는 두 가지로 나눴었어요. 어떤 거냐? 이제 구조가 이상한 거, 모양이 이상한 거죠. 구조가 이상한 거, 그 다음에 수가 이상한 게 있었죠. 구조가 이상한 거는 첫 번째로 결실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중복이 있었고, 세 번째로 전좌, 네 번째로 여기가 있었죠. 여러분 이거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수가 이상한 거는 선생님과 공부한 친구들은 세 가지를 외웠습니다. 다운 증후군 몇 개죠? 21번이 3개. 터너 증후군 몇 개죠? X가 하나. 그 다음에 어떤 거죠? 클라인펠터, 이거는 XXY죠. 그죠?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무좀은 병원체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한다. 맞는 거죠?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한다는 말은 생명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생물의 특징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 무좀은 곰팡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합니다. 대신 바이러스는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죠. 대신 기생을 통해서 이제 활물 기생을 통해서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요.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무좀의 병원체는 세균이 아니라 어떤 거죠? 곰팡이죠. 병원체가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만 증식할 수 있다. 여러분이 12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문제를 풀어오면서 이런 만이라는 보조사를 많이 접했을 거예요. 보조사. 근데 이런 어떤
이런 만 혹은 오직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되게 틀렸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맞았네요. 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평생 경험하고 쌓여왔던 그런 판단의 습관들이 여기서 약간 출제자가 꼬았네요. 만도 맞을 수 있다. 병원체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만 증식할 수 있다. 가에 해당된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효소를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있어야지만 무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식도 할 수 있고 물질 대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숙주생물에 기생을 해야만 하는 거죠. 기생을 못하면 효소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동그라미 맞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조금 학생들이 많이 뭐지?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보기로 넘어갈게요.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질병은 A, 남모양 척혈구다. 우리가 밑에서 확인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그림 가는 동물 P, 얘는 사례요. 체세포가 분열되는 동안. 자, 세포 분열이 나온다면 이게 체세포 분열인지 감수 분열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거는 제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죄송해요. 핵 하나당 DNA 양을 나타내었대요. 핵 하나당 DNA 양을 나타내었다. 1과 2 표현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거는 우리가 미리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걸 나타내었는지 이게 뭔지 한번 판단하고 가야 돼요. 일단 1은 지금 지 원기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은 G2기 M기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이는 S기. 자, 가는 끝났고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P의 체세포 분열 과정의 어느 한 시기래요. 체세포 분열 과정의 어느 한 시기. 봐볼까요? 지금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색 분체 분리는 언제 일어나나요? 네, 그죠? 체세포 분열 후기 때 일어나는 거죠? 후기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건이 두 개 나왔어요. 두 개의 연관이 있을 거예요.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관련을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나는 1번에서 나타나냐 2번에서 나타나냐 이걸로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에서 나타나겠죠? 2번이라고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구간 1에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된 염색체가 있다. 자, 두 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된 염색체는 DNA가 복제된 거죠. 근데 지금 1은 복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X. 니은번 봐볼게요. 구간 2에는 나가 관찰된 시기가 있다. 우리가 사전에 이미 판단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겁니다. 디귿 봐볼게요. A와 B는 부모에게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 A와 B는 지금 분열되고 있는데 원래 이게 중기 때는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게 A고 이게 B였죠. A와 B는 복제된 거죠. 하나씩 물려받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5번입니다. 5번. 그림은 사람의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기니 D는 각각 간, 콩팥, 폐이다. 자, 이렇게 출제자가 뭐뭐 중 하나이다 라고 주어진다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각각 어떤 건지 맞춰놔야겠죠. 그림을 보고 맞춰보니까 기억이 폐이고 니은이 간이고
디귿이 콩팥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바로 보러 가겠습니다. 기역, 폐로부터 들어온 산소 중 일부는 순환계를 통해서 운반된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피를 통해서 운반이 되죠. 순환계를 통해서 운반된다. 맞는 겁니다. 니은 봐볼게요. 니은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거는 어디서 나타나죠? 네, 간에서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소화계에 속하냐? 콩팥은 소화계에 속할까요?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네, 공부했으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콩팥은 배설계죠. 두 번째는 내가 콩팥이 배설계라는 거를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소화계는 소화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콩팥이 소화를 하나? 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관련이 있나? 라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 안에서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걸로는 콩팥에서는 소화와 관련된 무엇도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사전 지식이냐 아니면 우리가 추론하냐. 그래서 디귿번은 X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정답 3번입니다. 그러면 6번 가볼게요. 표는 사람의 호르몬과 이 호르몬이 분비하는 내분비샘을 나타낸 것이다. 내분비샘. A와 B는 티록신과 항이뇨 호르몬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한번 A와 B는 무엇인지 문제를 풀기 전에 맞춰볼게요. A와 B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역도 출제자가 이렇게 기역을 둔 이유는 맞추라는 거겠죠? 이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겠죠? 그럼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호르몬 A는 갑상샘에서 분비가 된대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거, 티록신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거는 항이뇨 호르몬 ADH죠.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어떤 분비샘에서 분비가 되나요? 그죠?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기 전에 다 채우고 판단을 하면 문제를 풀러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기억번 볼게요. A는 티록신이다. 맞죠? 우리가 미리 판단을 해줬죠. 니은 B는 ADH 항이뇨 호르몬이죠.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한다. 맞는 거죠? 디귿번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이다. 우리가 미리 판단했죠.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조건을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7번 세포 분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세포 분열 문제 너무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릴 텐데 들어도 그렇게는 어렵진 않았네 라고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문제 풀면서 저는 그 옛날에 굉장히 좀 어려웠던 기출문제 2017년인가 2018년에 정답률이 한 20%대로 굉장히 낮았던 세포 분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고요? TMI입니다. 아무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동물 종 EN의 유전 형질 간은 A에 의해서 결정된다. 단일 인자 유전이죠. 나도 이렇게 나와있고 다도 이렇게 나와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포 분열이라면 확인해야 되는 거, A와 B와 D가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표는 이 동물 종의 개체 기역과 의 세포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포 1, 2, 3, 4가 개체 기역과 니은들의 세포라는 거네요. 그러고 1, 2, 3, 4 중에서 2개는 기역의 세포고 나머지 2개는 니은의 세포다 라고 하고요. 2개는 니은, 2개는 기역, 그 다음에
기억이 암컷, 니은이 수컷이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조건은 파악했고요. 여러분, 세포 분열하면 뭐죠? 네, 그죠. 세포 분열하면 일단 우리는 first en과 n을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걸 보고요? 세포를 보고요. 세포 1, 2, 3, 4가 en인지 n인지, 그 다음에 복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해요? 세포 분열 과정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판단해야겠죠. 그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다면 지금 제 채널에 세포 분열 강좌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가 EN인지 N인지 판단해 볼게요. 일단 1을 보니까 지금 라지 D가 4개가 있대요. 라지 D가 4개가 있다는 거는, 자, 이건 EN에 복제된 경우죠. EN에 복제되었고 라지 D 동형접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물음표는 뭐가 들어갈지 아직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봐보겠습니다. 2번은 n인지 n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스몰 a 있는 건지 en에 스몰 a 동형접합인 건지, 아니면 n에 복제되었고 그런 상태인 건지 2번만 가지고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1번과 2번은 다른 개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세포 1은 EN이에요. EN이면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포 1을 가지고 있는 개체는 스몰 d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스몰 d를 안 가지고 있으면 이 개체에 EN이건 N이건 모든 세포에는 스몰 d가 없어요. 근데 지금 세포 2는 스몰 d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 이 말은 뭐다? 1번과 2번은 다른 개체다. 1번과 2번은 다른 개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EN인지 N인지 복제 여부 판단하지 못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3번 봐볼게요. 근데 여기 라지 B, 스몰 b가 있네요. 대립 유전자 둘 다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EN이고, 네, 유전자량이 1이다? 복제가 안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라지 D가 2개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동형접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 스몰 d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여기 방금 EN에서 스몰 d가 없으면 네, 나머지 세포에서도 다 스몰 d가 없는 거죠. 3번에 스몰 d가 없대요. EN에서 스몰 d가 없대요. 그럼 나머지 세포에서도 스몰 d가 없는 거죠. 즉 2번과 3번도 다른 개체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 1번이랑도 다른 개체, 2번이랑 3번이랑도 다른 개체. 그러면 어떤 거랑 같은 개체일까요? 그죠? 세포 2는 4번과 같은 개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번과 3번은 같은 개체겠네요. 같은 개체다. 그러면 1번과 3번은 같은 개체의 EN인데 하나는 복제가 되었고 하나는 안 되었대요. 그러면 이 물음표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이 복제가 되면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0, 2, 2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EN에 복제가 되었는데 왜 라지 A와 스몰 a 더했더니 유전자량이 2밖에 없죠? 아, A가 성염색체 위에 있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래서 A가 성염색체 위에 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상염색체 위에 있는 거죠? 유전자량 때문에. 그러면 성염색체 위에 있고 유전자량이 합이 2가 나타나려면 세포 1은 남자 거야겠죠. 남자는 니은입니다. 니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2번과 4번은 기억의 세포가 되겠네요. 그죠? 기억이 암컷, 니은이 수컷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괜찮으신가요? 그 다음에 성염색체 같은 경우에 X염색체가 있고 Y염색체가 있잖아요.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에 Y염색체 위에 있다면 여자한테는 라지 A나 스몰 A 절대 안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자의 세포 2에서 스몰 A가 나타나죠? 즉 Y의 유전자가 있지 않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네요. 즉 성염색체이고 X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4번은 EN인지 N인지 판단해 볼게요. 4번은 2번과 4번은 같은 개체의 세포잖아요. 같은 개체의 세포잖아요. 2번이 가지고 있는 스몰 a를 안 가지고 있다? 4번에 그러면 N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이 가지고 있는 라지 B를 2번이 안 가지고 있다? N이라는 거죠. N의 DNA량이 2이기 때문에 복제가 되었고 밑에는 DNA량이 1이기 때문에 복제가 안 되었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성염색체, 상염색체 구분 다 했고 EN과 N 구분했고 개체도 구분했어요. 1번과 3번은 니은, 그 다음에 2번과 4번은 기억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표도 한번 채워볼까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N이니까 0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스몰 A가 없으면 라지 A가 있겠죠. 여기는 0이 들어가고. 문제 풀러 가봅시다. 문제 풀러 가볼게요. 4의 핵상은 2N이냐? N이죠. 우리가 미리 구해놨잖아요. 자, 니은번 봐볼게요. 가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맞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미리 판단했죠? 그 다음에 디귿번 기억, 여자의 암컷의 나, 다에 대한 유전자형은 이거냐라고 묻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억의 세포는 얘네들이죠. 근데 우리는 N의 세포들만 알고 있습니다. 이때 EN의 유전자형을 추론해 봅시다. EN은 N이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N이 가지고 있는 라지 B, 스몰 b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지 D, 스몰 d 둘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어려우셨나요? 좀 설명을 드리니까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 해설을 듣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올려놓은 강의 중에 킬러 문제, 세포 분열 킬러 문제에 정복하는 개념과 기출 문제 편이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신청이란다. 한번 수강하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8번. 표는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A, B, C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중추신경계라면 어떤 게 있었죠? 중추신경계라면 뇌와 척수가 있었죠? 뇌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A, B, C는 간뇌, 연수, 척수에 대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A, B, C가 뭔지 맞춰보고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뇌줄기를 구성한다. 자, 여기서 학생들이 약간 턱 막혔을 수도 있어요. 뇌줄기가 뭔지 옛날에 배워봤지만 복습을 안 했던 탓에 약간 기억이 날락말락 그럴 수 있거든요. 뇌줄기는 뭐죠? 뇌줄기는 중뇌, 중간뇌라고 하죠. 그 다음에 뇌교가 있었고 연수가 있었죠. 뇌줄기를 구성한다는 것은 연수입니다. A는 연수다. 체온 조절의 중추가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체온 조절의 중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본 적 있나요? 안 배워봤을 겁니다. 그러면 추론을 해야 돼요. 자, 체온 조절은 어떤 거죠? 항상성이죠. 항상성의 중추는 누구냐? 항상성의 중추는 간뇌의 시상하 부위다. 그럼 자연스럽게 C는 척수가 되겠네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유런신경의 신경세포체가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A. 연수는 호흡운동의 조절. 연수는 어떤 거의 중추라고 했어요? 소화, 심장,
호흡의 중추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번 맞고요. 니은번, 기역은 즉 연수는 시상하부이냐. 기역은 잠시만요. 기역은 연수가 아니네요. 기역은 체온 조절의 중추를 물어보네요. 체온 조절의 중추는 누구죠? 체온 조절의 중추는 간내의 시상하부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러면 C는 척수이냐 라고 묻는데 우리가 C는 척수라고 미리 판단해놨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 어렵지 않았죠? 다음은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학생 A, B, C 대화 내용이다. 학생 A 먼저 봐볼게요. 같은 종에 무언가가 많이 나타나는 거,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 유전적 다양성 맞는 이야기죠. 학생 B, 한 생태계 내에서 나타나는 게 생태계 다양성 아니죠. 생태계가 딱 하나인 거를 생태계가 다양하다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자, 학생 C, 종의 수가 같을 때 균등할수록 종의 다양성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학생 A가 오로지 맞는 대답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었던, 떨게 만들었던 10번 문제예요. 10번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다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심리적인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겁을 주지 않았나, 많은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인간은 감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를 보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시험 현장에서도 이런 두려움은 반드시 있을 거고요. 어떻게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인정하면 그 다음 묻는 질문이 그거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감정,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안 풀고 기다리나요? 그게 아니라 다른 문제 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내가 10번을 도전하려고 했어. 근데 형식이 너무 낯설어서 힘드네? 약간 무섭네? 두렵네? 약간 패닉이네? 그러면 이 문제는 건너뛰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11번, 12번, 13번 문제 풀고 나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의 두려움이 조금 적응이 되었을 때 그때 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골격근입니다. 골격근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D를 구하라. 두 번째, 표를 구하라. 그러면 봐볼게요. 구조 나타내었고 지금 얘네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체크를 해줄게요.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표에 들어갈 각각의 요소들을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A대도 나타나네요. A대는 1.6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표도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표 위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표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맨 처음에 X가 와야 되고 기역, 니은, 디귿이 와야 되고 니은 분의 기역 빼기 디귿이 와야겠죠. 그 다음에 A대가 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T1, T2가 와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아직 T1, T2가 어떤 게 이완인지 어떤 게 수축인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거나 조건을 봐도 내가 판단할 수 없으면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막막하면 가설을 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면 일치월장, 즉 제가 이전에 올려놨던 강좌들을 좀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봐볼까요? 일단 좀 적어볼게요. A대는 둘 다 1.6이죠. 그 다음에 T2일 때 X는 3.0, 여기는 2분의 1, 4분의 1이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기역, 니은, 디귿이고
이 빈칸을 구하고 싶고 그 다음에 t1과 t2 사이에 변화량을 구하고 싶어요. 변화량.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기억, 니은, 디귿은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구하나요? 미지수가 3개가 있잖아요. 미지수 3개 있으면 식 3개 있으면 되는 거죠. 식 하나, 식 2개, 식 3개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구해볼게요. x 빼기 a는 2기억이죠. 자, 그러면 기억은 0.7이 나옵니다. 니은 봐볼게요. 니은은 아마 그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식 하나 있고 식 2개 있죠. 미지수 2개 구할 수 있습니다. 0.7 마이너스 디귿, 니은은 2분의 1이다. 이거랑 그 다음에 A대 같은 경우에 니은 2개 더하고 디귿 더한 거잖아요. 이 니은 더하기 디귿은 몇이다? 1.6이다. 그러면 이거를 좀 복잡해졌네요. 계산을 해볼까요? 쟤를 이항시키면 1.4 마이너스 2 디귿은 니은이다. 맞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곱하기 2를 하고 연립방정식을 세워보겠습니다. 곱하기 2를 하고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디귿은 없어지죠. 4 니은 더하기 1.4가 나오고 그 다음에 3.2 더하기 니은이 나오네요. 그러면 3 니은은 1.8이 나옵니다. 니은은 0.6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식에 니은을 대입해주면 디귿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0.6이니까 디귿은 0.4가 되겠네요. 0.4가 된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구하면 되잖아요. 얘네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D를 구하면 돼요. D. T1과 T2 사이의 변화량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그 변화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 이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변화량을 구하려고 봤더니 0.7이 D만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T1과 T2 얘네들 중에 어떤 게 이완 상태고 수축 상태인지 모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단 학생들이 1차적으로 막힙니다. 어떡하지? 막힌다. 막막해. 라고 판단이 들 때, 막막하다라는 그 심정이 들었을 땐 우리는 이때마다 저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가설 추종자입니다. 가설을 해야 돼요. 가설. T1과 T2 중에 어디가 이완인지 어디가 수축인지 가설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T1이 이완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T1이 이완이다. 그러면 T1이 이완일 때 기억은 0.7 더하기 D죠. 니은은 0.6 마이너스 D고 디귿은 0.4 그다음 몇이죠? 플러스 2D죠. 이렇게 가설을 세웠을 때 모순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모순은 이걸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쓸게요. 죄송해요. 좀 복잡해졌네요. 0.6 마이너스 D는 0.7 플러스 D 그 다음에 빼는 거죠.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2D 이게 4분의 1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0.6 마이너스 D 0.3 마이너스 D 어떻게 되죠? 0.6 네, 이거를 한 번 더 정리해보면 0.6 마이너스 D 1.2 마이너스 4D 넘어가면 네, 넘어가면 3D는 0.6이다. D는 0.2다.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조건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순이 없었죠? 모순이 없었으면 그 가설은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순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설을 쭉 사용할게요. D는 0.2인 거죠? 그러면 0.2면 다 여기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0.9 0.4 0.8 X는 그럼 3.4겠네요. 자, 표 다 구했죠? 문제를 다 푼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표를 구하고 변화량을 구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것이 뭐였죠? 그죠? 우리가 미지수를 구하고 싶을 때는 식을 구하면 된다. 미지수가 3개면 식 3개 구하면 된다. 그리고 연립방정식 풀면 나온다. 그 다음에 내가 변화량을 구하고 싶은데 막막해요. 왜 막막해요? T1, T2 중에 어떤 게 수축이고 이원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렇다면 가설을 세우면 된다. 가설을 세웠을 때 모순이 없으면 그게 맞는 거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근육 원섬유는 근육 원섬유 마디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근육 섬유가 근육 원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2일 때, T2는 수축이죠. 수축일 때 H대의 길이는 디귿이죠. 디귿은 0.4 맞습니다. 니은번 맞고요. 그 다음에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긴 거 맞죠? 근데 0.2만큼 긴 게 아니라 0.4만큼 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수축은 별게 없습니다. 표와 변화량, 그 과정에서 막막함이 느껴진다면,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나온다면 가설을 세워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번 문제 11번 문제 가볼게요. 11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11번 문제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풀다 보면 굉장히 모호하고 막막한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막막하다? 막막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가설이죠. 이 문제도 가설로 풀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극을 준 지점이 나타나 있지 않대요. X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전체 시간이 3초래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값이 나오면 구체적인 값이 있을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게 뭐였죠? 막전이 값 위, 여기와 뉴런 위에 뭐를 나타내요? 전체 시간, 즉 전체 시간은 이동시간 더하기 막전이 시간이죠. 이거를 나타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속도도 나와 있습니다. 속도도 구해야겠죠? 지금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 자극을 어디 줬는지, 속도가 뭔지 안 주어져 있네요. 이렇게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오면 가설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값이 나왔으니까 봐볼게요. 플러스 30이 나왔어요. A에서. 그러면 이거는 몇 플러스 몇이죠? 플러스 30이 나오기 위해서 막전의 시간이 2초여야 되잖아요. 그럼 1 플러스 2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 다음에 0 플러스 3이죠. 근데 이동시간이 0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죠? 여기에 자극을 줬다. 이 녀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30이 나왔다는 거는 1 플러스 2라는 뜻이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자극을 준 지점 모르고 속도도 몰라서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 굉장히 막막할 겁니다. 주어진 게 없는데, 정해진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자료를 해석할까? 라고 생각할 거예요. 막막하죠. 가설을 세우면 됩니다. D1에 자극을 줬다고 해볼게요. D1에 자극을 주고 1이거나 2, 1일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모순이 생길까요? 네, 생깁니다. 플러스 30 플러스 30은 이동시간 1초잖아요. 1초. 즉 1초 거리에 여기에 만약에 자극 줬다면 D1에서 1초 거리에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B가 2초라면 1초 거리에 지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A는 1초 거리에 지점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2고 이게 1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D1은 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D2라면요. D2에 자극을 줬다면 어떻게 되죠? D2에 자극을 만약에 줬다면 1초인 지점이 있나요? 이동시간 1초인 지점? 만약에 1과 2라고 해볼게요. 1과 2, 2와 1도 있겠죠? 속도가 1과 2라면 A는 1초인 지점이 있고요. B도 1초인 지점이 있습니다. 괜찮네. 2와 1이라면 A는 1초인 지점 없습니다. 거꾸로 안 가잖아요. B는 있지만 A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모순이 없는 거는 이거다.
D2에 자극을 주고 1과 2여야 한다 라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제가 뭐 했냐면 막막했을 때 가설을 세우고 하나하나 모순을 따져나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뭐가 좋냐면요, 기복이 없어요. 문제를 일관성 있게 잘 풀 수 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요. 그 시간을 단축시켜 나가는 거, 수험 기간 내에 단축시켜 나가는 게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봐볼게요. D2에 자극을 줬다면, 자, A한테서 1초인 거리는 D3잖아요. 그래서 1번이 D3가 되겠다. 그러면 4번은 D1이 되겠네요. D1이 되겠다. 왜 D1이요? 4번은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1초 떨어진 거리잖아요. 그죠? 1초 떨어진 거리는 여기죠. 그러면 다 채울 수 있겠네요. D4.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가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출제자가 몰라서 가라고 줬을까요? 아니에요. 출제자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준 겁니다. 그럼 가가 뭔지 한번 구해 볼게요. 구체적인 값이 나와 있을 때 가라는 막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막전이 시간을 구해야 되겠죠?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D1까지 이동을 못하죠. 즉 막전의 시간은 0입니다. 마이너스 70이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자극을 준 지점은 D2다. 기억은 마이너스 70 맞고, 만약에 전체 시간이 5초라고 한다면 A의 3가 어디죠? 3는 D4죠. 여기 재분극이 일어나냐? 재분극은 막전이 값이잖아요. 막전이 값은 막전이 시간으로 알면 됩니다. D2에 자극 주고 D4까지 4초가 걸리죠. 그 다음에 막전의 시간은 1초입니다. 막전의 시간이 1초일 때 탈분극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를 일관되게 풀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건, 근수축이건 신경계건, 나중에 앞으로 나올 그 유전, 가기도, 이런 것도 다 가설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가설을 만약에 좀 잘 익혀준다면 여러분에게 아주 큰 무기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번은 가설을 이용해서 풀었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사람 P가 병원 X에 감염됐을 때 방어작용이네요. 방어작용, 주제는 방어작용.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보조 T이거나 세포 독성 T 림프구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기억과 니은이 나왔다고 한다면 문제를 풀기 전에 기억과 니은이 뭔지 확인해보고 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X라는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대식세포가 그걸 먹고 그거를 인식하는 것. 기억은 보조 T 림프구죠. 그러고 보조 T 림프구는 촉진시키죠. B와 T를. 근데 지금 T 림프구를 촉진시켜서 니은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니은은 세포 독성 T 림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거는 세포성 면역인 거죠. 그죠? 자, 그럼 봐볼게요. 기억은 대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인식한다. 보조 T 림프구는 우리가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항원의 정보를 인식하는 걸로. 근데 내가 그걸 몰라도 문제 조건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항원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니은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형질세포로 분화된다.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거는 B 림프구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그 다음에 P에서 P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P에서 세포성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거, 이것이 세포성 면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13번입니다. 그림은 여러분 이거 핵형 분석인데 핵형 분석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그림은 동물, 세포, 가나다라 각각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대요. 그러면 핵형을 보고 핵상이 몇인지 알 수 있겠죠? 핵상을 판단할 수 있다. 모든이라는 걸 가지고 핵상 판단 가능. 가나다라는 각각 서로 다른 개체 A, B, C 세포 중 하나래요. 그 다음에 A와 B는 같은 종이고 A와 C는 같은 성이다. 모두 EN이고 네,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여러분, 핵형 분석이 나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핵형 분석이 나오면 일단 핵형 분석을 통해서 즉 크기, 모양, 핵상을 통해서 우리가 종, 성별, 개체 구분을 해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 종을 먼저 구분해 보겠습니다. 종, 가와 나의 종을 구분해 보면 가를 1번 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와 가 같은 종인가요? 네, 지금 여기 보면 하나의 염색체 크기와 모양이 다르죠. 또 이것과 이것도 모양이 다릅니다. 즉 두 개의 염색체가 크기와 모양이 다르다. 다른 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쉽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가는 지금 염색체를 보니까 Y 염색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암컷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니은은 네, 모르고요. 나와 다 비교해 볼게요. 다는 네, 나와 다른 종입니다. 그러면 가와 다는 같은 종일까요? 가와 다는 네, 같은 종인데 성별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 성별이 달라요? 여기 염색체가 하나 다르지만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는 1번 종이고 이제 수컷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도 봐볼게요. 라는 다와 같은 종일까요? 같은 종이 아닙니다. 왜요? 모양과 크기가 염색체 두 개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2번 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2번 종. 그럼 2번 종끼리 비교해보면 자, 여기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 크기가 다르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즉 라는 작은 거 하나 갖고 있으니까 얘는 2번 종에다가 수컷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종, 성별을 구분했으니까 그거에 맞는 개체를 구분해야겠죠? A와 B는 같은 종이고 A와 C는 성이 같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1번 종은 성별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종에는 두 개체가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1번 종이 C라고 해봅시다. 아니, 여기 가가 C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1번이 A가 되거나 B가 되거나 할 수 있나요? A가 되거나 B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A고 이게 C고 이게 B고 그 다음에 2번 종은 C다. 그러니까 수컷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핵형 분석을 통해서 종, 성별, 개체를 구분했으니까 문제 풀러 가면 되겠죠? 근데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모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핵상을 판단할 수 있다고 나왔잖아요. 핵상을 판단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럼 핵상을 판단해 볼게요. 자, 핵상은 EN은 몇이죠? 6입니다. 왜요? 염색체 두 개가 있을 때 네, 상동 염색체가 있을 때 염색체가 6개가 있기 때문인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봐볼게요. 가는 B의 세포이다. 가는 B의 세포이다. 우리가 미리 판단해뒀죠. 다를 갖는 개체와 다를 갖는 개체는 A죠. 라를 갖는 개체는 C죠. 핵형이 같다? 핵형이 같기 위해서는 종, 성별, 그리고 돌연변이가 없어야 돼요. 종과 성이 같고 돌연변이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와 C는 성별은 같지만 종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핵형이 같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C의 감수 1분열 중기 염색 분체 6개냐? 자, 우리가 지금 C의 핵상을 알아냈죠. 2에는 6이라고 합니다. 2에는 6은 감수 1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6개가 아니라 12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리고 정답은 그렇습니다. 1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괜찮으신가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핵형 분석이 나오면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핵형 분석을 통해서 종, 성별, 개체를 구분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그죠? 종, 성별, 개체 구분했더니 문제를 풀었다. 이것만 잘 따라오면 핵형 분석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냈다.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 상호관계는 뭐가 있었죠? 개체군 내 상호작용, 개체군 간 상호작용, 그 다음에 이제 작용, 반작용이 있었죠. 지금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표시된 이유는 출제자가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표시한 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판단해 볼게요. 기역은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죠. 니은은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죠. 디귿은 비생물이 생물에게 주는 거니까 이거는 작용인 거고, 리을은 반작용인 거죠. 선생님 저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뭐 나쁠 거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맞긴 해요. 맞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이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 습관을 갖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쓴다면 실수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여러분, 수능에서 한 문제 실수해가지고 대학의 한 단계가 낮아지는 것보다 지금 연습할 때 이렇게 써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악담이라고 생각했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두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같은 종의 기러기 무리를 지어 이동할 때 같은 종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종 간이잖아요. 종 내가 아니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빛의 색이, 즉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는 작용이죠. 디귿 작용, 니은 맞습니다. 군집에서는 비생물적 요인이 포함된다. 여러분 이 모두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웬만하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약간 헉 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이런 거 배운 적 있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선생님, 저는 이거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르치지 않는 게 문제 나온다면 어떻게 풀어요? 그거는 이제 조건을 잘 보면 됩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공부를 많이 했다면 모르는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문제를 풀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가 모르는 게 나온다? 그러면 그 모름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 머리 외부에서 찾지 말고 조건 안에서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건 안에서 봐볼게요. 군집이 어디죠? 군집은 이거죠. 개체군과 개체군이 모인 거. 개체군이 모인 거에는 비생물적 요인이 없죠. 비생물적 요인은 밖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내용, 지문이 나왔을 때는 내가 안 배워서 모르는 거구나, 내가 그 모름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요, 이 문제 안에서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내부에 있습니다. 조건에 있어요. 아시겠죠? 괜찮으신가요? 우리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공부를 충분히 했기 때문이죠.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거 좀 지우고요. 지저분해. 다음 문제는 1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15번 문제 좀 풀어보셨나요? 15번 문제 좀 시험을 볼 때 딱 봐도 뭔가 좀 무서워 보이잖아요. 무서워 보였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던 학생들도 많겠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그러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꼈을 때는 뭐 넘어가서 다른 문제 풀고 다시 오면 충분히 두려움에 적응하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15번에 맞닥뜨렸을 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못 풀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생겼다면 바로 덤벼들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문제 푸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그게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유전 형질 가나다가 있다. 자, 유전 형질은 그러면 단일인자인지 다인자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죠. 가나다 유전자는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에 있다. 자, 여기 보면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가나다는 서로 독립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가나다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 확인을 안 해봐도 되는 거죠. 오케이. 가나다는 A, B, C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단일인자 유전이고요. 대문자가 우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다는 모두 열성의 형질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D는 스몰 d보다 크다. 그리고 여기서 이 A, 스몰 a가 나타나면 가가 나타나는 거고요. 스몰 b가 나타나면 나 표현형이 나타나는 거고, 스몰 d는 다 표현형이 나타난다 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남자 P, 여자 Q의 유전자형에서 라지 B, 라지 D, 스몰 d 유무를 나타낸 거래요. 이 표가. 그러면 사람 P, 사람 Q의 유전자형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사람 P, 사람 Q의 유전자형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다르게 좀 쉽게 말하면 체세포, 즉 EN의 유전자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N의 유전자형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그림은 P와 Q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1, 2, 3의 더한 값을 나타냈대요. 여러분, 기출문제를 풀면서 어떤 유전자들의 더한 값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어떻게 푸셨나요? 그 더하기가 몇 더하기 몇 더하기 몇인지 그렇게 생각해서 푸셨죠. 그러니까 여기 더한 값이 1이라면 0 더하기 0 더하기 1이다 라는 식으로 놓아두고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몇 더하기 몇 더하기 몇인지 생각해 봐야겠다 라고 할 수 있고, 여기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가와 나 중 한 형질에 대해서만 P와 Q 유전자형이 서로 같다.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녀 2, 3은 표현형이 모두 같다.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읽어봤고 한 번의 조건이 어떤 의미인지 판단하지는 못했어요. 이걸 바로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당신은 최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조건을 해석해 나가면서 내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조건을 해석해 나가보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이거 남자 P, 여자 Q의 유전자형 유무를 나타냈다. 이거를 가지고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P는 라지 B를 안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이 P는 유전자형이 스몰 b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라지 D를 안 가지고 있고 스몰 D를 가지고 있으니까 스몰 D 두 개를 가지고 있겠네요. P의 유전장은요. Q의 유전장을 보면 라지 D는 가지고 있지만 스몰 D는 안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라지 D 유전장이라고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죠? 선생님이 나머지 A와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P의 유전자형, Q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를 풀다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팁, 스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모의 유전자형 있잖아요. 부모의 유전자형 그 다음에 그 연관 상태는 자손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의 유전자형을 내가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하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이 자손을 통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손의 이 자료를 해석해 보면서 부모의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굳이 연관 상태는 따져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A, B, D 다 독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손 1 먼저 봐보겠습니다. 자손 1은 A, B, D 더하니까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더하니까 1이래요. 근데 여기 보면 부모는 한 부모는 스몰 D를 가지고 있고 한 부모는 라지 D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자손 1은 반드시 라지 D를 하나 가져야겠죠. 아, 그 말은 0 플러스 0 플러스 1이구나. 즉 라지 D는 하나 갖고 라지 A, 라지 B는 안 갖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1번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P한테 스몰 b 받고 Q한테도 스몰 b 받았다는 뜻이겠죠? 아, 그러면 Q에게 스몰 b가 있겠구나. A도 마찬가지입니다. P와 Q의 스몰 a가 하나씩 있다는 말이겠네요. 그죠? 그러고 2와 3을 보니까 2를 보니까 네, 이거 3개를 더한 게 3이래요. 3이라는 거는 1 플러스 1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2 플러스 2, 0 플러스 1일 수도 있잖아요. 아, 경우의 수가 두 가지네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0 플러스 2 플러스 1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3번은 1 플러스 0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0 플러스 1 플러스 1일 수도 있어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야, 막막해요. 여러분, 막막하면 어떤 게 해결책이라고 했죠? 가설을 세우면 됩니다. 자, 가설을 세워봅시다. 가와 나 중 한 형질에 대해서만 유전자형이 서로 같다고 하잖아요. 지금 보면 다 형질, 즉 D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전자형이 같지가 않죠. 그러면 유전자형이 같을 형질은 첫 번째로 가 이거나 두 번째로 나입니다. 자, 가의 유전자형이 같으려면 부모 둘 다 라지 A, 스몰 a여야 돼요. 그죠? 라지 A, 스몰 a가 아니어도 되겠네요. 라지 A, 스몰 a거나 아니면 스몰 A, 스몰 a여야겠죠? 그 다음에 나 유전자형이 같으려면 스몰 b이어야만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이 1번 가인데 라지 A, 스몰 a일 경우부터 한번 해볼게요.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그러면 가 형질에 대해서 유전자형이 서로 같은 거니까 나는 유전자형이 서로 같지 않아야겠죠? 그러면 여긴 라지 B가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 이 같은 경우에 0 플러스 2 플러스 1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B에서 네, 라지 B가 나올 수 없으니까 이 경우는 나타날 수가 없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가설을 세워볼게요. 저는 네, 어떤 걸로 세워볼까요? 이걸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걸로 라지 A, 스몰 b, 라지 D, 스몰 D.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걸로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large a, small b, small b, large d, small d. 자, 이렇게 가설을 세웠을 때 모순이 있나요? 네, 이 마지막 조건을 보고 모순이 생겼는지 아닌지 확인하면 될 것 같네요. 자녀 2와 3은 가나다 표현형이 모두 같대요. 자, 표현형이 가는 large A 표현형이고, 나는 small b 표현형이고, 다는 large D 표현형이죠. 근데 3번도 보면 똑같은 표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설 세웠던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바로 풀면 됩니다.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막막하면 가설을 세우면 돼요. 가설을 세우면 막막할 때 충분히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P와 Q는 나의 유전자형이 서로 같다. 나의 유전자형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X. 2를 보면 유전자형이 맞죠. 3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I, 가나, 다 표현형이 3과 같을 확률은 3에서 표현형은 large A, small b, large D 표현형이잖아요. 이게 나타날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독립되어 있으니까 각각 확률을 구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일단 가부터 봐봅시다. 여기서 large A 표현형이 나타나려면 4분의 3이어야겠죠? 그 다음에 나에서 small b가 나오려면 2분의 1 확률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large D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확률이 1일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8분의 3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문제가 좀 막혔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가설이다. 이 말을 꼭 전달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16번 가볼게요. 16번. 가는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자,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뭔가 냄새가 납니다. 혈당량 조절,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기억과 니은. 혈당량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겠죠? 봐볼게요.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나서 올라간 기억은 아마 인슐린이겠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탄수화물 섭취하고 낮아졌으니까 글루카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써놓고 가볼게요. 나는 이자세포 X와 Y. 이자세포는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죠? 알파와 베타가 있습니다. 그럼 X와 Y는 알파 아니면 베타겠네요. 알파, 베타에서 분비되는 기억과 니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맞네요. 기억과 니은은 글루카곤, 인슐린의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맞죠, 이게? 그 다음에 X와 Y는 알파, 베타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일단 우리가 확인했고, 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자에서 X, Y, 즉 이자 알파, 베타에서 호르몬 기억과 호르몬 니은이 나타나는데요. 기억과 니은이 나타나 있으면 우리가 적어야겠죠. 인슐린과 글루카곤. 인슐린을 생성하는 이자의 세포는 베타 세포입니다. X가 그래서 베타고 Y가 알파구나.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과 니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맞죠? 기량작용의 예는 일단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교감과 부교감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골격근이 있었죠. 니은 봐볼게요. 니은은 간에서 포도당의 글리코젠으로, 이거는 인슐린이죠. 글루카곤은 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촉진하는 과정을 하는 거죠. X는
알파의 세포이다. 틀렸죠? 우리가 미리 판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별로 어렵지 않죠?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으면서 기억과 니은이 먼저 판단하고 x와 y도 판단하면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풀기 전에 체크해 두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4페이지 17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7번 문제 좀 현장에서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많이 호흡이 좀 길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학생들에게 많이 공포감을 줬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집안에 유전형질 가나가 있다. 가는 단일인자 유전인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즉 복대리 유전이라는 거죠. 즉 라지 E 표현형과 라지 E 스몰이 다르고 스몰 E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게 기억, 니은, 디귿인지 알아맞혀 봐야겠죠. 나는 새싹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떤 상대량을 더한 값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더한 값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몇 플러스 몇인지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인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가계도가 나왔네요. 아하. 그리고 가 표현형에 대한 정보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더한 값이 나와 있고요. 구성원 1, 얘는 스몰 e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몰 e는 라지 h와 스몰 r이랑 연관되어 있다네요. 스몰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네요. 그 다음에 라지 t 같은 경우에는 8번 염색체에 있다고 합니다. 즉 다른 염색체에 있다고 하겠죠. 그럼 다른 염색체에 있다라는 거를 저는 다른 색깔로 표현을 좀 해두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둘게요. 라지 t.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얘네들은 이 두 번째 이 조건은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의 조건을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접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엔 좀 어떻나요? 굉장히 좀 막막하지 않나요? 굉장히 막막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막막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막막하면 가설을 세우라고 했죠. 여기서 일단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 기억, 니은, 디귿이 얘네들 중에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로 지금 이 1번이 니은이잖아요. 니은은 라지 E 스몰이가 될 수 있고 스몰 E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는 스몰 E라고 가정을 해보고 문제를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가정이에요. 스몰일 때 스몰이죠. 스몰일 때 이 2번이 라지 E가 될까요? 그러면 자식에게서는 라지 E 스몰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2번과 똑같은 표현형이 나타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E는 라지 E 스몰 E가 나타나야 된다. 그럼 자식도 다 라지 E 스몰이가 나타나게 되겠죠.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3번은 자연스럽게 가 표현형이 디귿이기 때문에 라지 E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4는 라지 E 스몰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어떤 모순이 있었나요? 모순이 없었죠.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막막하기 때문에 그 막막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시겠죠? 가설은 어떤 거였냐면 이 1번이 스몰 e를 가지고 있는데 라지 E 스몰이인지 스몰 E 스몰이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근데 스몰 E였을 때 모순이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봐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구성원 1은 6이래요. 이걸 더했더니 몇 플러스 몇인지 확인해 볼게요. 0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겠죠? 왜요? 지금 이 구성원 1, 2, 3, 6, 7에 체세포 하나당이잖아요. 체세포는 EN에 복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 라지 E가 없대요. 왜 라지 E가 없어요? 스몰이기 때문에. 그러면 라지 H가 두 개 있다는 말은 라지 H가 동형접합이라는 뜻이겠죠? 아, 라지 H가 동형접합이면 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라지 R도 동형접합이겠죠? 여기서 E라는 게 그럼 라지 T도 동형접합이라는 뜻이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 2번은 모르겠어요. 3번도 봐봅시다. 3번은 2래요. 3번은 보니까 라지 E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럼 라지 E가 두 개 있고 나머지는 다 0개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플러스 0 플러스 0이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라지 H가 EN에서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몰 h가 동형접합 상태로 있다. 스몰 r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스몰 t도 마찬가지. 괜찮으신가요? 네, 6번 봐보겠습니다. 5래요. 근데 6은 라지 E가 하나 있죠? 그럼 1 플러스 몇 플러스 몇이 나오겠는데 전 아직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구성원 7은 일단 라지 E가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게 대문자 하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뒀으니까 한번 그 자료를 좀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 라지 H 왜 여기 라지 H 라지 H 라지 R이에요? 왜냐하면 엄마한테선 분명히 라지 E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지 E는 엄마 거. 그러면 스몰 E 아빠한테서 받았겠죠? 아빠한테서 스몰이 받을 거면 반드시 라지 H, 라지 R을 가져가야겠네요. 그 다음에 아빠한테선 무조건 라지 T를 받을 거기 때문에 라지 T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7번과 8번도 한번 써보자면 7번과 8번 써보자면 라지 E, 라지 E는 아빠한테서 이거 받는 거죠. 네, 그러면 스몰 h, 스몰 r 아빠한테서 반드시 스몰 t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몰 t, 여기도 스몰 t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엄마한테서는 스몰 e, 아빠한테서는 라지 e를 받을 거기 때문에.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조건을 확인하고 아직 확인 안 한 조건을 봐볼게요. 이걸 보니까 나 표현형이 모두 같대요. 나 표현형은 대문자의 개수로 정해지죠. 나는 다인자 유전이었잖아요. 다인자 유전의 표현형은 대문자로 결정되는데 그 대문자가 3개로 갖출 수도 있고 4개로 갖출 수도 있고 5개로 갖출 수도 있고 6개로 갖출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네요. 자, 그럴 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씩 가설을 해나가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봤을 때 막막하잖아요. 가설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돼요. 선생님 왜 대문자 하나, 두 개는 왜 안 되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5번을 봐볼게요. 5번은 라지 H, 라지 R, 라지 T 일단 대문자 3개는 적어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 3개부터 경우의 수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가설을 세웠을 때 가설을 세우려고 지금 할 때 이 중에서 대문자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6개일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가설을 세우려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쉽고 가장 그럴싸한 걸로 가설을 세워볼게요. 그거는 바로 대문자가 3개로 표현형이 같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한번 적어보자면 5번은 대문자 3개여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소문자가 되겠죠? 스몰 h, 스몰 r, 스몰 t 그죠? 그러면 엄마한테서 이걸 받은 거잖아요. 엄마한테서. 그럼 엄마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스몰 h, 스몰 r, 스몰 t. 근데 2번 엄마도 2번도 대문자 3개래요. 그렇기 때문에 라지 h, 라지 r, 라지 t. 괜찮으시죠? 네, 그 다음에 2번, 5번 봤으니까 4번과 8번도 봐보겠습니다. 8번은 소문자 3개 있죠? 그럼 나머지 3자리 중에 대문자가 와야겠네요. 라지 H, 라지 R, 라지 T가 와야겠네요. 이 라지 T는 어디서 왔을까요? 엄마한테서 왔겠죠? 라지 T 오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서 스몰 E를 받았을 거잖아요. 그럼 스몰 H, 스몰 R도 받았겠네요. 스몰 H, 스몰 R. 그럼 나머지는 이 3자리는 다 소문자가 와야겠죠? 대문자 3개 왔으니까 스몰 h, 스몰 r, 스몰 t. 그죠? 그렇다면 이 7번도 좀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빠한테서 이거 받고 엄마한테서 이거 받았으니까, 엄마한테서 네, 이거 받은 거죠. 엄마한테서 스몰 h, 스몰 r. 그리고 지금 7번은 2 플러스 1 플러스 0 플러스 0이래요. 즉 라지 h, 라지 r, 라지 t 중에 대문자 하나가 있다는 거겠죠. 근데 지금 스몰 h, 스몰 h, 스몰 r, 스몰 r 갖고 있으니까 라지 t를 하나 가지고 있겠네요. 라지 t. 엄마한테부터 라지 t를 받았다. 그 다음에 6번도 이거 봐볼게요. 6번. 6번은 1 플러스 땡땡땡땡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엄마한테서 라지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스몰 h, 스몰 r 일 거고, 그리고 지금 네, 여기 더해서 5개가 나오려면 라지 t가 와야겠죠. 라지 t. 라지 t가 와야겠다 라고 판단 내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순이 있었나요? 네, 모순이 없었습니다. 호흡이 굉장히 길죠. 모순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설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가설을 세울 때 중요했던 팁 하나 있습니다. 가설을 세울 때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그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쉽고 확인하기 쉽고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을 해야지, 가설을 세워야지 그게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꿀팁입니다. 그럼 이 A 봐볼게요. 라지 E는 하나 있죠. 라지 H 하나 있죠. 라지 R 하나 있죠. 라지 T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A는 4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는 4이다 맞고요. 구성원 4에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 보면 그럴 수 있죠. 맞고요. 그 다음에 6과 7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나타날 수 있는 나의 표현형은 5가지냐 라고 묻잖아요. 나의 표현형이에요. 나의 표현형. 나의 표현형이 아니라. 자, 그러면 나만 봐봅시다. 6, 7. 지금 다인자 유전자는 라지 H와 R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연관이면 퍼네트 사각형 그려야겠죠. 퍼네트 사각형. 6 같은 경우에는 퍼네트 사각형에서 3, 1만 나타낼 수 있겠네요. 7은 1과 0이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개수는 4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될 수 있겠죠. 괜찮으신가요? 네. 여러분 저랑 같이 풀어봤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많이 어렵죠? 근데 이 어렵지만 제가 일관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나요? 네, 가설이었습니다. 가설을 세울 때 일단 어떤 상태에서 내가 가설을 세웠냐,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가설을 사용했냐, 막막할 때입니다. 막막할 때 내가 가설을 사용해야겠다. 근데 가설을 사용하려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이고 쉬운 경우의 수를 가정해라. 그게 가장 확률이 높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 다 풀 수 있었죠. 그죠? 그러면 17번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8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18번 문제,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여러분, 탐구 우리 배웠잖아요. 1단원에서 탐구하면 귀납과 연역이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라고 했어요. 연역적인 탐구 방법. 아마 그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가를 보니까 가설이 여기 있네요. 왕우렁이 포식자 자라를 논에 넣어주면 벼 생물량이 증가할 것이다.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종속변이는 무언가요? 조작변이는 뭐고? 종속변이는 벼의 생물량이겠죠? 종속변이. 조작변이는 자라를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그 유무겠죠? 조작변이. 그러면 자, 일단 연역적 탐구 방법은 대조 실험을 하기 때문에 대조군과 실험군 두 집단이 있을 거예요. 실험군에는 그러면 자라를 넣어줬겠죠? 넣어줘서 벼의 생물량이 증가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A에만 자라를 풀어넣었다. 그럼 A는 실험군이죠? 실험군. 그럼 A에는 벼가 많이 자랄 거예요. 벼가 많은 기억이 A다 라고 판단 내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 가설이 맞다는 게 라에서 나왔고요. 그러면 봐보겠습니다. 니은은 B다. 맞고요. 조작변이는 벼의 생물량이 아니죠. 조작변이는 자라를 넣어주었느냐 안 넣어주었느냐 그 유무죠. 그 다음에 기억에서 A에서 왕우렁이 개체군의 환경저항이 작용했다. 환경저항은 자라겠죠. 자라. 왕우렁이 개체군이 크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는 자라 때문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 잠깐만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19번 문제. 여러분, 이 문제도 약간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걸 또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가족이 나오면 가계도를 그려야 돼요. ABO식 혈액형과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오케이. 가는 라지 H, 스몰 h에서 결정되고 나는 라지 T, 스몰 t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 각각 대문자가 우성이라고 합니다. 대문자가 우성이다. 가 유전자, 나 유전자 중 하나는 ABO식 혈액형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있고, 즉 상염색체에 있다는 거죠.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에 있다. 하나는 성이고 하나는 상에 있구나. 그러면 그거를 판단해야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가계도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가면, 자, 아빠 엄마가 있죠.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은 형질은 어떤 거죠? 열성입니다. 가는 열성입니다. 가는 열성이다. 이게 가. 자, 그러면 가가 성염색체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가정해 볼게요. 성염색체가 될 수 있는지. 여자잖아요. 그러면 스몰 h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아빠는 스몰 hy를 가지고 있을 거고 엄마는 스몰 h 하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빠가 스몰 h를 가지고 있는데 X죠. 여자도 스몰 h 가지고 있는데 동그라미고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성염색체에 있을 수 없다. 가는 상염색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상염색체다, 성염색체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일단 제가 가족이 나오면 가계도를 그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가계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여자. 일단 아빠는 A형, 엄마는 B형. A, B형.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네, B형, A형. 자, 자식이 B형, A형 나오려면 B5형, A5형이어야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는 상염색체 위에 있고 ABO 혈액형 유전자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연관되어 있다. 일단 자녀 1은 밑에서 보면 돌연변이가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자녀 2, 3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녀 2, 3. 자녀 2, 3은 일단 이 같은 경우에 가가 나타났죠. 즉 스몰 h, 스몰 h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근데 부모는 가가 안 나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몰 h가 더 이상 올 수 없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라지 h, 라지 h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자녀 1에서 가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가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스몰 h, 스몰 h가 나타나야겠죠. 그런데 아빠가 A 유전자를 주는데 라지 h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스몰 h가 왔네요. 아, 모순이죠. 그 모순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돌연변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라지 h에서 스몰 h로 변해야지만 네, 그 자녀 1에서 표현형이 나타날 수 있겠죠. 가 표현형이. 자, 그러기 때문에 일단 가 확인했고요. 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염색체 유전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여자가 네, 나 표현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녀에서 이 나 표현형이 열성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열성이면 스몰 t여야겠죠? 아빠는 스몰 t y여야 돼요. 지금 보면 아빠도 표현형 스몰 t, 여자도 표현형 스몰 t. 근데 표현형이 다르네요. 아, 모순이다. 그러면 성염색체이고 나는 열성 유전자가 아니라 우성 유전자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아빠는 이렇게 되고 엄마는 네, 이렇게 돼야겠죠. 스몰 t, 스몰 t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열성 형질 아니죠. 우성 형질이죠. 우성 형질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가설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기억은 라지 h다. 기억은 라지 h 미리 판단을 했죠.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 혈액형이 O형이면서 가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을 확률. 일단 O형이면 네, 일단 가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O형이 될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 나타나지 않을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왜 2분의 1이에요? 스몰 t가 만나면 나가 나타나지 않죠. 그 다음에 y와 스몰 t가 만나면 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정답은 8분의 1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딱히 크게 가설은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팁이 있다면, 가족에 대한 자료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따로 가계도를 그려주어야 된다는 점, 명심을 좀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를 중요하니까 표시를 좀 해둘게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표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과 예를 나타낸 것이다. 종 사이, 그니까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겠죠? 가나는 기생과 상리공생이다. 가나는 그럼 우리가 어떤 건지 맞춰야 돼요. 손해가 있는 거는 기생이겠죠?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상리공생이 되겠습니다.
종이는 플러스겠죠. 이익이겠죠. 경쟁은 둘 다 손해입니다. 가는 상리공생 아니죠. 기억은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꽃은 벌새에게 꿀을 제공하고 벌새는 꽃의 수분을 돕는다. 서로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거니까 상리공생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여러분 저와 같이 2023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 평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도 좀 있었고 아직 내가 개념이 부족하다라고 느낀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개념이 부족한 거는 채우면 되고요. 개념이 부족하지 않고 내가 문제풀이 스킬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킬러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제가 말했던 가설 쓰는 방법 있죠. 그거를 좀 익힌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든 일관되게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